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수동적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특히나 부동산은 수동적 소득을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녀석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부동산은 시간을 먹고 사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두 번째는 그것을 투자하는 투자자도 그 투자자의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하는 행위를 노동적 소득으로 바라보고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을 수동적 소득으로 보지 않고 왜 이렇게 능동적 소득으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데요. 부동산 지식 수준에 따라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을 사회에서 한 번도 배워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유. 부동산 지식에 대한 이 진입 장벽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시간에 투자를 한다는 말은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을 스스로 찾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지식 수준에 따라 진입장벽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초보자는 보통 본인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 자체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부동산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그 부동산이 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에 투자하는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는 모두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사회적인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에서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을 사회에서 배워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했죠. 학생 때는 우리가 시험 벼락치기에 익숙하고요. 취업 때는 취업 벼락치기, 뭐 사트 준비부터 면접, 뭐 몰아서 한 방에 다 하죠. 취업 후에는 이제 성과에 대한 벼락치기를 하고요. 또 뭐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기간 광고 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죠. 보통은 이제 내 몸을 혹사시키고 번 돈, 노동소득이라고 하죠. 노동소득으로 번 돈만이 정당하다는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직장이 아닌 투자에 눈을 뜬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죠. 그분들은 수동적 소득에 대한 눈을 뜬 분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둘로 나뉘어져요. 수동적 소득을 눈 뜬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진짜 눈 뜬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면, 부동산 투자하는 행위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 투자도 노동소득으로 벌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한국투자증권 김현추 차장님의 어떤 인터뷰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 광장시장, 흔히 이제 유명한 곳이죠. 뭐 외국인들 오면 꼭 한번 찾아온다는 서울 광장시장의 사진이에요. 뉴스에 보도 나왔던 뉴스가 있는데 그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올해 37세인 김 차장은 상반기에만 총 22억 3천만 원의 보수를 받아 증권업계에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 중 최고 연봉자의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다. 자, 이런 김연추 차장님이 광장시장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자본주의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어렵다면 이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펀드 가입하시고 파생 금융상품 가입해서 수동적 소득을 버세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보죠. 비유니까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도 신성한 노동을 안 하고 수동소득이 웬 말이냐라고 하겠죠. 정말로 운이 좋아서 진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돈을 벌어버렸어. 파생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시장에서 일을 하려고 할 것이냐. 나중에 시장이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냐라고 반문할 것이에요. 다만 이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현수 차장님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광장시장은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유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동자는 사실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진행했던,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워킹 홀리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호주라는 사회에서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특히 노동 전문직이죠.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해외에서 수급을 하는 제도죠. 실제 그 나라 사람들은 힘든 노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할 사람도 없고요. 더 가치 있는 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계속 더 잘 살고 있죠. 워킹 홀리데이라는 이 녀석은 어떻게 보면, 특히나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던 부의 초월 차선 같은 저자가 하는 메시지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 제도의 합법화된 수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면 와 진짜 멋지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일석삼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2015년 나온 뉴스도 하나 볼까요? 이스라엘 총리 중국 건설 노동자 2만 명 수입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노동자층과 아닌층으로 엄연히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국가를 넘나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잘 살면서 필요한 노동층을 다른 나라에서 수급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가 가장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믿고 있고, 또 사회 프레임도 그렇게 맞춰져 있죠. 사회에서의 이 수동적 소득 생각해 볼 여지들이 되게 많죠. 부동산에 있어서도 수동적 소득 생각해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장황하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 수동적 소득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죠.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게 수동적 소득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적게 일하면서 시간이 돈을 벌게 하는 것, 정확하게는 그게 수동적 소득이에요. 적게 일을 한다는 거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일을 해두면 지속적인 수입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류의 일이라면 사실은 그게 얼마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 투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했지만 당장 돈은 안 되더라도 돈이 아닌 가치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브랜딩 된다거나 뭐 영향력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류의 일들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수동적 소득에서 어떤 중요한 컨셉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대상을 잘 구분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진정한 부를 응원합니다. 피스!